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올림픽 시즌2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민경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 양지수 빨간불 켠 채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세한 마감 지수 상황 살펴보시면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오전장에 약세 흐름을 보이기도 했으나 12시를 기점으로 상승으로 전환을 했고요. 그 이후에도 상승세는 유지를 해줬습니다. 전일 대비 0.31% 상승하면서 2,497선에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2차 전지주들이 힘을 써주면서 오늘장에서 조금 더 큰 폭으로 상승세를 가져갔습니다. 전일 대비 1.39% 상승한 718선에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매매 동향도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코스피 시장에서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도 지금 3거래일 연속 외국인의 매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오늘장에서 거진 3천 계약 넘게 팔자세를 외치고 있고요. 기간 또한 가세하는 모습 포착이 됐습니다. 개인 홀로만이 매수 관점으로 시장을 바라봤고요. 코스닥 역시도 수급 상황 살펴보시면 코스닥에서는 어제와는 반대로 오늘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양매수를 해줬습니다. 외국인이 809억 원 그리고 기관이 622억 원 가까이 동반 매수 우위를 보였고요. 개인 홀로만이 팔자세를 외치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수와 수급까지 살펴봤는데 테마를 통해서 오늘 국내 증시 흐름까지 한눈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2차 전지 관련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에서 코스피의 상승을 이끌었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2차 전지주들이 강세 흐름을 가져갔는데요. 테슬라의 훈풍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건 스탠리에서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430달러로 또 상향 조정을 하기도 했고요. 이렇게 계속해서 강세 흐름을 보이게 된다면 또 800달러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이 훈풍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테슬라가 또 이 독일의 유명 또 자동차 업체인 아우디의 판매량을 넘었다, 사상 최초다라는 이야기까지 더해지면서 간밤 미국 증시에서 M7 기업들이 모조리 또 하락세를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테슬라 홀로만이 2% 넘게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 여파를 받으면서 2차 전지주들 상승세를 가져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테슬라의 이 페이스리프트에 탑재되는 배터리 및 이런 소재를 국내 업체들에게 맡길 것이다라는 모멘텀까지 또 더해지면서 오늘장에서 LNF 같은 경우 10% 넘게 상승세를 가져갔고요. 에코프로 BM 또한 7%, 5% 상승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LG에너지 솔루션 또한 3% 넘게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2차 전지 관련주 과연 우리가 현 시점에서 어떻게 봐야 될지, 사실 트럼프 이 취임식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 만큼 관세 관련된 그런 이슈도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우리가 조금 더 봐야 될 관망세를 가져가야 될지 이런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오늘장에서 또 상승한 섹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섹터부터 또 살펴보시면요. 오늘장에서 광고 관련주들 상승세를 가져갔습니다. 광고주들 역시도 또 이슈로 인해서 상승세를 가져갔죠. 이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CEO가 이 틱톡 인수 가능성이 또 제기가 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장에서 틱톡의 공식 협력사라고 불릴 수 있는 모비데이즈 같은 경우에 상한가 풀리지 않고 마감을 했고요. 여타 다른 종목 같은 경우에도 와이즈비즈 같은 경우에도 두 자릿수 이상, 그리고 차이 커뮤니케이션 또한 10% 넘게 급등세를 가져갔는데요. 지금 틱톡 금지법 어떻게 보면 틱톡이 모회사인 중국 기업을 끊지 않는다면 현지 시간 19일부터 발효가 될 예정이다라는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정적인 부분으로 있어서 이 모멘텀을 조금 더 봐야 될지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엔터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터주들 오늘장에서 역시나 동반 강세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신인 아티스트들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JYP 같은 경우에도 지금 7인조 보이그룹 오는 20일에 데뷔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SM 같은 경우에도 8인조 걸그룹이 2월 달에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도 지난달 12월 달에 공식 블로그를 통해서 신인 데뷔에 대한 그런 언급이 있었던 만큼 관련된 모멘텀으로 인해서 오늘장에서 시세를 받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엔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인 기대감도 있지만 기존에 있던 아티스트들도 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실적 올해 전망에 대한 개선이 있기 때문에 관련주들 우리가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관점으로 봐도 될지도 좀 체크 포인트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국내 증시 흐름까지 한눈에 한번 살펴봤는데요. 오늘 밤에는 이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 PPI 그리고 내일은 CPI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런 물가지표를 앞두고서 우리가 내일장에서는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될지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함께 자세한 해법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올림픽 시즌2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는 아쉽게도 2,500선 하회하긴 했지만 그래도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1% 넘게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 과연 여러 가지 물가 지표를 앞둔 현 시점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시장에 대한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오늘 꼭 꼼꼼하게 또 전략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백종국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만나 뵙게 됐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시장을 이기는 전문가 백종국입니다. 전일 미국 증시 금리 부담에 하락 출발했지만 장중에 반등 시도가 나왔고 오늘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 미국 장중 반등 시도에 대한 영향을 받아서 그나마 좋은 모습으로 마감을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이 장중에 반등이 나왔던 이유, 트럼프 측에서 관세 정책 부분을 점진적으로 부과한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 반등이 좀 나왔는데 국내 시장도 분명히 좋은 영향, 긍정적인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와 관련된 보도, 트럼프 정부 측에서도 인플레이션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나왔다라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특히 이 보도가 나온 이후 중국 증시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다라는 점에서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저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에 나올 만한 불확실성 같은 경우에 예상하기 어려웠던 부분인데 한 부분은 제거가 되었다라는 부분에서 계속해서 좀 좋은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트럼프 정부에서 인플레이션을 신경 쓰고 있다라는 점을 봤을 때 CPI는 꼭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기 변동성이 생길 수 있을 만한 요인 부분이 어느 정도 없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와 관련해서 분명히 증시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 물론 단기적인 하락 변동성도 생길 수 있지만 상승 변동성도 분명히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부분 잘 체크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려운 시장이 계속해서 저는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장에 여러분들의 투자 전략을 오늘 방송을 통해서 좀 제시를 해드릴 거고 그러한 투자 전략에 맞는 종목도 이따 투자 올림픽 종목으로 준비를 해왔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장중의 대응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장중의 대응 또한 제 공부방에 들어오시면 여러분들께 투자 전략을 장중에 할 수 있는 투자 전략과 종목도 제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공부방도 많이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앞서서 경제 지표 이야기도 하셨고요. 그리고 트럼프 관련된 이야기도 하셨는데 지금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취임이 약 일주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사실 시장에서는 관세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슈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점진적으로 인상을 하겠다라고 발언을 하면서 환율, 달러화에 대한 원화 가치도 그래도 하방 압력을 받았고요. 여러 가지 시장에서는 좀 고물가에 대한 기대감 이런 우려 같은 경우에도 그래도 조금은 완화됐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트럼프 취임을 지금 D-Day 7 정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시장을 좀 어떻게 바라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 트럼프 정부가 나왔을 때에 네. 대한 정책과 관련된 부분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책과 관련된 부분은 근데 지금 예상하기는 좀 맞아요. 어려운 부분이 네. 있겠죠. 정부 출범 이후에 어떠한 정책 위주로 좀 나오고 있는지 초반에 어떠한 정책을 내가 중심적으로 할지가 아마 뉴스들이 좀 나올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주로 그동안 또 올라갔던 게 조선주인데 네, 맞습니다.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현 시점에서 지금 주가가 많이 오른 상황이거든요. 오늘 장에서도 역시나 트럼프 이슈를 받으면서 상승세를 가져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아쉬운 부분이 윗꼬리를 좀 달고 내려온 종목들이 맞습니다. 많습니다. 과연 이 취임식을 앞두고서 현 시점에서도 계속해서 좀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될까요? 저는 매수 관점으로 봐도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최근에 정책과 관련 이슈로 굉장히 강하게 상승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밸류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과도하게 상승했다라고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밸류적인 매력도가 좀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정책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수주권이라든지 실제 실적 성장을 눈으로 보여주게 된다면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책과 관련된 종목
트럼프 정책과 관련된 업종으로 보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인 조선시황 업황 자체가 지금 상승 쪽으로 돌아서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중장기적 관점으로 충분히 매력적인 업종,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앵커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최근에 좀 과하게 상승을 보이면서 윗꼬리를 달고 있는 모습, 특히 오늘 오후장에 그러한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이러한 부분 사실 저는 기회라고 보고 있고요. 적절한 시점만 잘 잡는다면 매수 시점 잘 잡는다면 굉장히 좋은 수익이 가능한 업종으로 보고 있고요. 그와 관련된 업종을 계속해서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책과 관련해서 최근에 조선주들이 좋은 성과를 보여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미리 주가가 움직였던 만큼 다음 정책에 대해서 다음 업종에 대해서 캐치하고 대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러한 부분을 당연히 여러분과 함께 주식 올림픽 방송을 통해서 캐치를 해서 미리 여러분께 좀 언급을 드릴 거고 관련된 종목들도 투자를 해보신다면 정말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정책과 관련된 그런 업종들 우리가 미리 좀 캐치를 해서 봐야 되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종목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거래량 상위 종목들 또 10종목을 들고 왔는데 어떤 종목부터 봐주실 예정이신가요? 일단은 첫 번째로 유한양행부터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이번 주 사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네. JP모건 헬스케어를 통해서 제약바이오주 주목을 해보자. 그리고 유한여행 같은 경우에 실적이 되는 제약주기 때문에 사실 중장기적 관점으로 굉장히 유효한 종목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린 그쵸. 적이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엔 하락이 좀 크게 나왔습니다. 이슈가 좀 있었는데 그와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한여행 같은 경우 오늘 5% 하락을 보여줬는데 자사주 신탁과 관련된 허위 사실이 유포가 된 것 같습니다. 유한양행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공지 사항이 좀 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신한은행에 신탁 중인 자사주가 특정 증권사의 불법 공매도, 대차 거래에 이용되었다. 이 부분은 허위 사실이다라는 내용이 좀 있는데 사실 간단하게 생각만 하더라도 이 부분은 시장에 오해가 살 만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공매도는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공매도가 금지가 되어 있죠. 이 부분 잘 아실 것 같은데 공매도 같은 경우에는 시장 조성자 그리고 유동성 공급자만 공매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자사주를 이용해서 공매도가 현재 가능한 상태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자사주와 관련해서 불법 공매도, 대차 거래에 이용된다는 내용들이 퍼지면서 좀 하락분이 크게 나왔는데 저는 이러한 부분은 오히려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과 아닌 부분, 악의적인 내용으로 인해서 단기적인 눌림 구간, 그리고 유한여행 같은 경우는 실적이 되고 있는 제약주, 거기에 렉라자라는 부분 기회, 렉라자에 대한 기대감을 생각을 해봤을 때 실적 성장이 굉장히 크게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 유한여행 같은 경우 이런 눌림 구간에서는 저가 매수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차트를 보면서 기술적인 자리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 차트를 보시면 상승 자리가 좀 나오다가 오늘 5% 하락이 나오면서 눌림 구간, 특히 저가로 마감을 보여줬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음봉이 나왔습니다. 기술적인 자리에서는 상승 구간에서 눌림 구간이 좀 크게 나왔다. 추가적인 하락 구간이 나올 수도 있는 자리에 위치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61선 라인에서의 지지 자리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눌림 자리가 나왔을 땐 저가 매수, 분할 매수로 진입을 해보신다면 굉장히 좋은 수익 그리고 굉장히 좋은 매수 기회가 오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시장 같은 경우에 일단 CPI는 어느 정도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CPI가 무난하게 나온다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지수 자체도 상승 흐름을 나타낼 것이고 그리고 바이오주 같은 경우에 특히 유한여행 같은 경우에 실적이 어느 정도 보장되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수익권에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의 허위사실 유포로 하락했던 부분이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지는 시장에서 움직임을 좀 보면서 확인을 하면서 대응을 해야 되겠지만 추가적인 하락 구간에서는 매수 기회가 나왔다라는 점은 변함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유한여행 같은 경우에 추가적인 눌림 구간에서 매수 대응해보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유한여행 처음으로 짚어주셨습니다. 유한여행 같은 경우는 오늘장에서 자사주 신탁 관련된 노이즈로 인해서 회사 측에서는 부인을 했죠. 이에 따라서 오늘장에서 5% 가까운 하락세를 가져가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또 제약바이오 내에서 또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눌린 구간에서 오히려 매수 포인트로 잡아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전략 잡으실 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다음으로는 필옵틱스 봐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올해만 종목이긴 하더라도 거의 고점 기준으로 45% 가까운 급등세를 가져가는데 네, 맞습니다. 더 달리는 말에 우리가 올라타야 될까요? 필옵틱스 같은 경우에 유리기판과 관련된 네. 종목으로 굉장히 좋은 상승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에 SKC도 맞아요.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필옵틱스 같은 경우에 유리기판 외에도 상당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긴 합니다. 저는 올해 계속해서 주목해봐야 되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 사실 공부방에 들어오신 분들은 제가 자주 언급도 드리고 실제로 매매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수익 보신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추가적인 상승 가능한 모멘텀 계속해서 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유리기판과 관련된 부분 정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유리기판, SKC를 비롯해서 필옵틱스가 유리기판과 관련해서 왜 이렇게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고 최근에 상승이 나왔는지를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AI 성장에서 유리기판이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종목에 대한 부분, AI와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릴 때 AI 쪽에서 열 관리, 반도체 부분에서 열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리기판 같은 경우에 열 전도성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기판에서의 유리기판 성장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AI에 대한 성장성이 굉장히 높아질수록 유리기판에 대한 중요도가 굉장히 높아질 수가 있는데 필옵틱스 같은 경우에 그와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장성이 저는 매우 크다. 유리기판과 관련된 성장성 그리고 실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필옵틱스 같은 경우에 단순히 반도체 부분뿐만이 아니고 디스플레이에서도 상당히 좋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애플의 폴더블 폰 관련 수혜주로 시장에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폴더블 디스플레이와 관련된 레이저 장비를 현재 제조하고 있고 납품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애플에서 폴더블 폰을 발매를 했을 때 굉장히 큰 수혜, 반도체와 관련된 부분 유리기판으로 성장세를 가져가고 있는데 애플과 관련된 폴더블 디스플레이와 관련된 부분에서도 굉장히 좋은 성과를 보여줄 수 있다. 모멘텀 자체가 한 개만 있는 것이 아니고 두 가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태양광과 관련된 부분도 있습니다. 태양광 산업, 지금은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만 최근에 AI가 성장함에 따라서 전기에 대한 부분, 전기 소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전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공급을 해야 되는지도 시장에서는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원자력과 관련된 부분 제가 주목을 좀 하고 있는데 원자력과 관련된 부분과 더해서 신재생 에너지도 트럼프 정책과는 조금 어긋나는 부분은 있지만 신재생 에너지도 다시 한번 주목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태양광과 관련된 부분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태양광과 관련된 모멘텀, 디스플레이와 관련된 모멘텀, 그리고 반도체와 관련, 유리기판과 관련된 모멘텀을 생각을 해봤을 때 상승 모멘텀이 상당히 높은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필옵틱스 차트를 좀 보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 보시면 저점 구간에서 지속적인 상승 추세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고점까지 돌파를 했고 이평선의 저항이 없는 구간에 위치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필옵틱스 같은 경우에 실적 부분을 좀 살펴보면 밸류에이션적인 부분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 영업이익을 봤을 때 3분기까지 17억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2023년 비해서 성장이 어느 정도 둔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적인 매력도를 봤을 때 지금 구간이 조금 부담스러운 구간에 위치해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모멘텀, 반도체, 유리기판과 관련된 부분, 애플 폴더블 폰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태양광과 관련된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 모멘텀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올해 실적 성장은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지금 진입하기보다는 눌리는 구간에서 진입을 해보신다면 중장기적 관점에서 충분히 좋은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매매보다는 관심 종목에 좀 넣어두고 크게 눌리는 구간에 나왔을 때 적극적으로 매수를 진행을 해보신다면 굉장히 좋은 성과가 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으로 필옵틱스에 대해서 또 전략 잡아주셨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유리기판, 애플 폴더블, 그리고 태양광이라는 이슈까지도 부각이 되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만한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종목 최근의 주가 흐름을 보시면 계속 좀 윗꼬리를 달고 상승을 하더라도 윗꼬리를 달고 내려오기 때문에 장 중에 좀 시세가 나올 때 타점을 잡던지 혹은 눌림이 있을 때 공략을 좀 이런 전략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시장에 대한 전략, 이 종목에 대한 전략 장 중에 한번 세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함께하는 교육방 오시게 된다면 저희가 또 장 중에 여러분들께 좋은 종목들 그리고 타점까지도 안내 도와드리니까요. 하단에 지금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실 겁니다.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사진 찍듯이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참여하셔서 내일장부터 한번 좋은 종목에 대한 타점 장 중에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는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오늘 현대임스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선주들이 굉장히 좋은 움직임을 그쵸? 보여줬지만 앵커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오후장에 올랐다가 좀 빠진 맞아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신규로 관심 있는 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근데 굉장히 이 종목 궁금하실 같은 것 같습니다. 경우에는 사실 또 경영권 관련된 이슈도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장에서 조선 기자재 관련주 내에서도 더 큰 폭으로 상승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더 메리트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제가 오늘 좀 준비한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긴 한데 조선과 관련된 성장이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현대임스 같은 경우에는 최대 주주가 지금은 사모펀드죠. 운용사 JNP인데 지금 HD 현대그룹에서 다시 한번 이 현대임스를 사오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고 관련된 뉴스들이 나오면서 오늘 상승이 좀 크게 나왔습니다. 기존의 업황 자체도 워낙에 좋기 때문에 HD 현대그룹에서도 이와 관련된 다시 사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큰 관심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고 현대임스와 관련해서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조선과 관련된 부분, 업황 자체도 돌아가고 있고 정책과 관련된 모멘텀도 충분히 생길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주목해야 되는 업종이라고 보고 있는데 현대임스는 그와 관련해서 플러스로 인수권과 관련된 최대 주주 변경과 관련된 이슈도 있기 때문에 저는 단기적인 매매 관점에서는 상당히 매력적인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조선주들과 비교를 했을 때 밸류가 굉장히 싼 편은 아닙니다. 최근에 상승 구간이 또 추가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밸류적인 부분만 보면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보기에는 어렵지만 업황이 돌아서고 있다는 점 그리고 정책과 관련된 모멘텀이 당연히 실적에 대한 상승 부분은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계속해서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인수권, HD 현대그룹이 사온다는 뉴스 지금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데 관련된 업데이트 사항이 나올 때마다 주가는 상승 쪽으로 움직임이 크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중장기적으로는 굉장히 관심 있게 봐도 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좀 단기적인 관점으로 좀 짧게 매매하는 방식이 좀 더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충분히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만한 모멘텀이 충분한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 매매 관점에서 보되 조금은 짧게 수익 구간도 좀 짧게 잡아보시면 여러분들의 투자 성과에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요. 조선주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투자올림픽에서 공략 종목으로 좀 제시를 해드린 것도 있긴 합니다만 현대임스 같은 경우에는 상승 모멘텀만 봤을 때는 가장 큰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밸류에이션적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 모멘텀이 하나가 더 있다는 점이 매매하는 관점에서는 상당히 유효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 두고 매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지막으로는 현대임스에 대해서 전략 잡아주셨습니다. 중장기보다는 우리가 짧게 매매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시장이 오늘 장에서도 장중에 변동성이 또 나왔고요. 그리고 종목 가운데서도 조선주라든지 혹은 또 유리기판 관련주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윗꼬리를 달면서 이 수급이 다른 쪽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속에서 종목을 공략하더라도 우리가 타점을 제대로 정확하게 전략을 잡고 들어가시는 게 더욱더 중요할 것
것 같은데요. 시장 상황을 보면서 나도 한번 종목에 따른 그런 전략들 받아보고 싶다. 사실 혼자서 매매하시기 어렵잖아요. 이럴 때는 우리 백종국 전문가님과 함께 타점도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이런 기회 활짝 열어뒀습니다. 교육방 오시게 된다면 저희가 내일부터 장중에 여러분들께 좋은 종목과 거기에 따른 타점까지 안내 도와드리도록 할 텐데요. 지금 화면 왼편 보시면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실 겁니다.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사진 찍듯이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보이실 건데요. 손가락으로 꾹 누르게 된다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이 방법이 어렵다, 나는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문자로도 준비를 해뒀습니다. 샵 3772번으로 백종국 세 글자 보내주시면 동일하게 또 영어로 된 주소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편하신 방법으로 교육방 입장하셔서 내일장부터 시장이 또 CPI에 대한 혹은 PPI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면서 또 변동성을 가져갈 수 있거든요. 여기에 따른 전략들까지도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이 점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투자 전략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이번 주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일정 혹은 경제 지표 발표로 인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변동성은 좀 예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만큼 시장에 대해서 나오는 이슈들 거기에 따른 해석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방송 이외에 또 장 중에 혹은 장 전에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 제가 매주 금요일마다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무료 방송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금요일마다 오전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정도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투자 전략에 대한 부분, 공략 종목에 대한 부분 제시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도움 많이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매주 금요일이고요. 금요일이다 보니까 이번 주 한 주에 어떠한 이슈가 있었는지 그리고 다음 주에 어떠한 이슈가 있는지를 잘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좀 제시를 해드릴 거고요. 투자 전략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것과 아닌 것에 대한 차이는 상당히 크게 날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히 종목만 보는 것이 아니고 시장을 볼 수 있는 시야를 넓혀줄 수 있는 그러한 무료 방송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자 성과를 높이고 싶다라는 분들은 꼭 참여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 종목 팔아야 된다, 얼마에 팔아야 된다, 이 종목 사야 된다 이렇게 전략을 제시를 해드리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보유한 종목의 단가 그리고 비중이 각자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적절한 전략이 필요하겠죠. 그러한 전략, 종목에 대한 전략을 좀 제시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민이신 종목들이 있다라고 하시면 무료 방송에 참여하셔서 말씀해 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소통을 통해서 여러분께 좀 전략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의 투자에 굉장히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거기에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고 관심 있는 공략 종목도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장중에 어떠한 종목들,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 종목을 들어가야 된다. 시장 상황이 이렇고 지금 업황이 이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들어가야 된다는 이유까지 설명을 해드리기 때문에 종목 선정에 대한 방법도 좀 알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료 방송 여러분들이 QR코드 찍고 공부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링크 보내드리고 있는데 꼭 한번 참여해 보셔서 여러분들의 투자 성과를 높일 수 있는 기회로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큰 기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시장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전략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전체적인 투자 전략에 맞는 종목을 보셔야 여러분들의 투자 성과가 높아지기 때문에 투자 전략 꼭 가져가셔야 됩니다. 이번 주에는 CPI 발표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인플레 우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 인플레 우려가 중요하냐? 올해 미국의 금리 인하를 얼마나 하느냐가 전체적인 시장 상황을 좌우합니다. 물론 이 부분도 뉴욕 증시, 미국 증시도 굉장히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금리 인하 속도 조절, 작년 12월 말쯤에 이 부분이 시장에 이슈가 되면서 미국 증시도 하락분 조정 구간이 좀 나왔습니다. 최근에 이 부분이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 부분이 CPI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질 것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 완화가 될 것인지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나스닥 장중에 반등은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하락 부분을 보여줬고 CPI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미국 증시도 어느 정도 위험 회피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채 금리 같은 경우에도 4.8 여전히 높은 수준이죠. 미국 달러 같은 경우에 2년 내 최고치입니다. 지금 국내 증시의 환율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크죠. 환율에 대한 문제가 국내 정치적 문제도 있지만 지금은 미국 강달러가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CPI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트럼프 취임식을 앞두고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미국 증시의 최근 하락을 만들어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미국에 대한 금리 그리고 인플레이션, CPI가 국내 증시에 대해서도 굉장히 큰 영향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과 미국의 장기 금리 역전이 최대치입니다. 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국내 시장에 굉장히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한국의 금리가 디커플링하고 있는 현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현재 사실 환율 문제만 보면 굉장히 심각한 위기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 부분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번 주에 사실 국내 금리 결정도 있죠. 하지만 전문가들은 동결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지금 내수도 너무 안 좋고 시장 상황이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니 인하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많이 있습니다만 전문가들은 대부분 동결 예상하고 있고 저 개인적으로도 국내 금리는 동결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한국과 미국 장기 금리가 역전된 게 사상 최대치입니다. 미국이 금리가 더 높습니다. 여러분들 달러 그리고 원이 있습니다. 어느 걸 가지시겠습니까? 당연히 대부분 달러를 가지시겠죠. 달러가 좀 더 안전자산에 속합니다. 근데 안전자산인 미국 달러가 금리가 더 높습니다. 그냥 가만히 돈을 가지고 있어도 미국 달러는 이자를 더 준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계속해서 달러를 가져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한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된다면 국내 환율은 높아질 수밖에 없고 외국인은 국내 증시에서 매도세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럼 증시가 하락할 수밖에 없겠죠. 밸류에이션적인 부분이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하더라도 달러 시장의 주식 시장보다 훨씬 더 큰 시장이기 때문에 달러에 대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확인하고 CPI에 대한 부분을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거기에 더해서 미국 경기는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습니다. 경기 전망치가 상승을 하고 있죠. 거기에 더해서 국내 경기는 계속해서 전망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달러에 대한 가치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사실 상저하고 계속해서 2025년 기회는 온다라고 했지만 하반기에 시장이 좋아지고 상반기는 저점이고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상반기 저점 라인이 어디인지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CPI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확인하고 나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이 안정이 됐네. 그렇다면 환율에 대한 부분, 금리에 대한 부분이 낮아질 것이고 외국인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 과감하게 투자를 진행을 하셔야 여러분들의 투자 성과가 굉장히 높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전체적인 투자 전략 그리고 전체적인 시장 상황을 이해하고서 투자를 진행을 하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급한 마음에 현금만 보면 주식 매수하고 계신 분들 있을 겁니다.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현금을 보유하고 CPI를 확인하고 나서 투자 전략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금 상황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특히 CPI가 생각보다 높게 나왔을 때 시장 충격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봤을 때 저가 매수할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전략을 갖고 투자를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의 투자 전략을 좀 제시해 드리고 있고요. 이러한 투자 전략에 맞는 종목들, 당연히 이러한 시장 충격이 나왔을 때 지수가 크게 내렸을 때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 그리고 이슈가 되어 있는 종목을 매매해 보자라고 말씀드렸고 주식 올림픽 그러한 종목들 계속해서 제시를 해드리고 있죠. 관련해서 성과가 굉장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은 이따 주식 올림픽 종목으로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투자 전략, CPI 확인하고서 투자를 좀 과감하게 진행을 해보자라고 마지막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CPI 물가지표를 확인하고 투자를 해도 늦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나오고 난 이후에 시장에 충격을 받을 때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시장을 봐야 될지 그리고 저평가가 되어 있는 종목은 뭐일지 또 혼자서 고민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함께하는 교육방 오시게 된다면 우리 전문가님께서 다 알려주시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 전문가님의 종목들이 시장 대비해서 선전을 하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 혼자서도 공략할 수 있는 어떤 기준으로 또 우리가 종목 선별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까지 알려준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교육방 오셔서 챙겨갈 수 있는 거 다 한번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하단 보시면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사진 찍듯이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고요. 혹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백종국 세 글자 보내주셔도 저희가 동일하게 또 함께할 수 있는 교육방 오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매주 금요일 오전 8시 반에 무료 온라인 방송까지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무료 온라인 방송 오셔서 또 시장에 대한 상황들 그리고 시장 전에 한 주를 마무리하는 이런 이야기들까지도 다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방 오시게 된다면 저희가 편하게 시청하실 수 있도록 링크까지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올림픽 종목에 대한 리뷰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은 또 어떤 종목 리뷰해 주실 건가요? 네, 오늘도 상승 종목이 좀 많았고 네. 변동성이 굉장히 좋은 종목들이 있었기 때문에 리뷰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오스테오닉입니다. 자, 오스테오닉 같은 경우에 제가 소개를 해드렸을 때 스포츠 메디신 제품군에서 미국 FDA 승인이 나왔을 때 그때 이슈가 있기 때문에 처음 소개를 해드리고 추천을 좀 드렸는데 계속해서 좀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자 뉴스인데 무더기 FDA 승인 세계 2위 진모 바이오 유통망 타고 계속해서 실적 상승이 나온다라는 뉴스가 나왔는데 실적 성장이 나올 수밖에 없다. 미국 FDA 승인 제품으로 인해서 실적 성장 기대감이 굉장히 크다라고 종목 소개를 해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미국 FDA 승인이니까 미국에 대한 제품을 파는 거겠죠. 미국의 제품 팔기 때문에 달러로 받아오고 지금은 고환율이기 때문에 달러 환율 수혜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련해서 실적 성장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 스포츠 메디신 제품과 관련해서 매출이 시작한 시점이다. 그래서 올해 실적 성장이 굉장히 크게 기대가 된다. 거기에 더해서 달러로 벌어들이기 때문에 영업이익 부분에서 정말 놀랄 만한 성장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주가도 놀랄 만큼 상승이 나왔습니다. 제가 작년 12월 9일 날 올림픽 종목으로 소개를 해드리고 나서 벌써 얼마 되지 않았지만 57%에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당연히 달성을 했고 제가 고점 라인 돌파를 했을 때 굉장히 강한 슈팅이 나올 수 있다라고 리뷰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고점 라인 돌파를 하자마자
거래량과 함께 급등이 나왔습니다. 당연히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 달러 수혜제라는 부분이 시장에 관심을 받았겠지만 기술적으로 고점 라인을 돌파하자마자 강하게 상승이 나왔던 종목, 리뷰에 대한 부분도 관심 있게 봐야 된다는 점 증명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당연히 소개해드렸을 때 매수하신 분들은 굉장히 좋은 수익이 났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솔본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목표가 달성을 했는데 솔본 같은 경우에 머스크 탐내는 국내 최초의 BCI 웨어러블 로봇 개발을 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오늘 좀 나왔는데 IT 의료에 대한 성장 기대감이 상당히 높다. 거기에 더해서 이 종목은 안정적인 실적 성장과 과도한 저평가 구간이기 때문에 주가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실적 부분을 보면 현재 오늘 시총 기준으로 오늘 종가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1,117억입니다. 하지만 이 종목 작년 3분기까지 영업이익은 152억 원이고요. 당기순이익은 330억 원입니다. PER 계산할 때 당기순이익으로 계산을 해본다면 뭐 5배도 안 되죠. PER 5배도 안 될 정도로 IT, 의료라는 굉장히 성장성 높은 업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저평가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급등이 좀 나왔습니다. 목표가 달성을 당연히 하고 목표가 17% 수익률 달성을 했죠. 하지만 이후에 윗꼬리를 길게 달고 좀 내려왔습니다. 목표가 설정에 대한 부분은 제가 저항선 라인에서 대부분 설정을 해드리는데 정확하게 목표가에 대한 설정 부분이 있었다면 수익을 보고 눌리는 구간에서 제 매수도 충분히 잡아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매수가도 중요하지만 목표가도 아는 게 중요합니다. 방송을 보고 목표가 체크를 하고 대응을 하시는 것도 좋지만 제 공부방에 들어오시면 목표가 달성한 종목들은 제가 계속해서 체크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쉽게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종목 확실하게 수익 확장하고 싶다라고 보시면 QR코드 찍고 공부방 들어오시면 관련해서 정보 계속해서 드린다는 점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세 번째는 이녹스 첨단 소재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목표가 계속해서 달성을 하고 있는 진행 중인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녹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 제가 목표가를 좀 높게 줬습니다. 상승에 대한 여력도가 상당히 높은 종목이고 오늘 괜찮은 거래량과 좋은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드리기 위해서 리뷰로 한번 가져왔습니다. 이녹스 첨단 소재 주가 한박 웃음 오늘 한박 웃음 지었습니다. 애플 아이폰 17 시리즈에 LTPO 패널 적용 확대가 부각되고 있는데 관련돼서 올해 실적 성장이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패키징과 관련된 부분도 굉장히 기대가 높지만 저는 디스플레이 이쪽에서에 대한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요. 저평가되어 있고 기술적인 반등 구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적 부분 한번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 3분기까지 618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습니다. 54%의 높은 성장을 보여줬고 4분기까지에 대한 실적 성장도 굉장히 좋을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에 올해 같은 경우에 실적 성장 추가적인 성장 가능성 아이폰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주가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지난주에 소개를 해드리고 나서 자 중요한 게 거래량인데 조금 작게 보이긴 합니다만 지속적으로 거래량이 형성이 되어 있고 주가 상승도 나오고 있다. 오늘 121선까지 돌파했다. 기술적으로 매우 좋습니다.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 지난주에 매수하신 분들 아마 한 20% 정도 수익권일 겁니다. 하지만 목표가 제가 조금 높게 드렸고 지금도 충분히 추가 상승 자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매수 관점으로 봐도 되는 종목이고요. 제가 27,000원으로 일단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일단 35,000원대 라인까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이 종목 신규 매수 관점으로도 보셔도 되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홀딩하셔서 목표가까지 수익 좀 크게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종목에 대한 리뷰 도와드렸는데요. 이런 종목들 나도 한번 포트 담아보고 싶다. 그리고 목표가까지도 한번 장중에 설정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교육방 입장하시게 된다면 우리 함께하는 전문가님께서 다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단 QR 스캔하시거나 문자 샵 3772번으로 백종국 세 글자 보내주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거든요. 지금 바로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장에 올림픽 종목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네, 오늘 첫 번째 종목
코리아 FT 가져왔습니다. 이 종목은 친환경 자동차 연료 부품 제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건 이 하이브리드입니다. 트럼프 정부가 형성이 되었을 때 전기차와 관련된 정책, 우호적인 정책이 안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그렇다면 하이브리드와 관련된 부분이 저는 굉장히 부각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판매 호조에 대한 수혜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관련해서 실적 성장이 굉장히 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적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 지속적으로 상승을 보여주고 있죠. 작년 같은 경우 3분기까지니까 4분기까지에 대한 실적 반영이 된다면 당연히 좋은 성장을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에 대한 실적 성장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심 있게 봐야 되고요. 기술적인 자리에서도 저점 형성 이후에 60일선 오늘 돌파를 했고 거래량도 어느 정도 형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120일선 돌파하면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기술적인 자리, 매력적인 자리입니다. 오늘 종가 기준인 5,200원으로 제시를 해드렸고 목표가는 5,750원 전고점 라인으로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한선 엔지니어링입니다. 이 종목도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매우 높은데 조선과 해양, 건설 장비 전문 업체입니다. 특히 조선해양, 조선 업종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관련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미국 블룸 에너지 향과 관련해서 주목되는 이슈가 있는데 이 블룸 에너지가 트럼프와 관련된 엮여 있는 부분이 있어서 트럼프 정책 수혜주로 좀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에 취임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주목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적 부분에서는 작년에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만 지금 실적만으로도 충분히 저평가를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분기까지 39억이라고 한다면 4분기까지 하면 최소 40억에서 한 50억 정도 나오겠죠. 시가총액 1,170억이라면 지금 밸류에이션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올해의 성장성 그리고 정책 모멘텀을 생각해 본다면 당연히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쌍바닥 형태를 만들어냈습니다. 저점 깨지 않았죠. 21선 돌파를 했죠. 거래량 지금 좀 조그맣게 보이긴 합니다만 오늘 같은 경우에 거래량이 어느 정도 동반을 했다. 추가적인 기술적인 상승 자리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매수가는 오늘 종가 기준인 6,830원으로 제시를 해드렸고 목표가는 일단 7,900원, 61선 라인으로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정책적인 모멘텀을 받는다면 만원대 라인까지는 충분히 가능하고 만원 돌파하게 된다면 충분히 전고점 라인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정책 모멘텀, 실적에 대한 성장 가능성도 높은 종목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분명히 이슈와 실적 저평가, 기술적인 부분까지 완벽한 종목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장에서도 역시나 두 가지의 올림픽 종목을 여러분들께 선물처럼 드렸는데요. 이 종목들의 향후 흐름 나도 함께 지켜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교육방 오시게 된다면 내일부터 우리 전문가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두 종목 같이 또 책임을 져 주실 예정이거든요. 이 종목의 흐름 같이 한번 지켜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하단 보시면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실 겁니다.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고요. 혹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백종국 세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함께 할 수 있는 교육방 오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내일 또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기 때문에 함께하는 교육방 오셔서 장중에 또 시장 상황에 대해서 시시각각 맞는 대응 전략 함께 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알차고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